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쩍 친해진 브랜드죠, 벤츠를 만나보러 왔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녀석을 가지고 왔거든요. 벤츠의 플래그십 SUV GLS입니다. 이 GLS가 국내에서 지금 두 종류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일단 1억 3천만 원짜리 6기통 디젤 모델 400D가 있고요. 3천만 원 더 비싼 무려 1억 6천만 원짜리 8기통 가솔린 모델 580 모델이 있습니다. 일단 두 모델이 3천만 원의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고요. 6기통이냐 8기통이냐 3000cc냐 무려 4000cc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둘러볼 디젤 모델 400D 어떤지 한번 꼼꼼하게 둘러보시죠.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벤츠 SUV잖아요. 처음 보여드렸던 거는 GLB 모델. 크기 자체가 작은 건 아니었지만 조금 박스한 느낌으로 귀염귀염한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진짜 귀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웅장하면서도 포스가 있어요. 얘는 진짜 실물로 무조건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얘를 봤을 때는 약간 뭐 크기는 크지만 밋밋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멋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AMG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릴은 AMG 라인의 그 다이아몬드 그릴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스탠다드로 들어갔지만, 에어덕트 부분이나 휠이나 전체적인 느낌, 뭐 삼각별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 가운데 엄청 크게, 이게 제 얼굴보다도 큰 것 같아요. 어쨌든 AMG 라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딱 얘를 영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익스클루시브 느낌으로 이렇게 삼각별도 위에 달려있고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보잖아요. 이 파워돔 느낌이 이렇게 큰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느낌? 그거를 되게 살려주는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실물로 꼭 보세요. 너무 예쁘고 진짜 큽니다. 아니, 얘가 전폭도 2m가 넘는데 전장도 5m가 넘거든요. 원래도 길었는데 이번에 90mm가 더 길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길고, 휠도 AMG 라인으로 지금 21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이것보다 한 단계 윗등급인 가솔린 모델에 들어가 있는 마차형 있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더 멋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건 실물로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 AMG 라인 휠도 이 큰 차체를 무겁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되게 스포티한 느낌으로 잘 살려주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뒷모습은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위쪽으로 갈수록 살짝 삼각형 형태로 모이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큽니다. 이 크기에서 압도되는 이 웅장한 느낌, 그런 게 확실히 있네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로 살짝 만지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시트를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까지도 전동으로 다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뭔가 얘만의 특색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벤츠의 가장 큰 장점은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뭔가 벤츠만의 그 감성이 묻어있는 그런 실내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뭔가 E클래스처럼 그렇게 마냥 미래지향적이고 화려한 느낌보다는 뭐랄까, 미국 SUV의 그 투박한 느낌? 그런 걸 좀 지향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스티어링 휠에도 우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되게 클래식하죠. 그리고 센터 부분에도 우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공조가 네모나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의 그 동그란 특유의 공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SUV에는 뭐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손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잡이 느낌으로 양쪽을 감싸고 있는데,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좀 투박한 SUV 특유의 그런 느낌을 살려주는 것 같긴 하네요. 센터 부분이랑 도어 쪽에 우드 트림이 쫙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향하는 그 느낌은 알겠지만 어쨌든 도어 쪽 부분이 E클래스에서 봤던 그 고급스러운 우드의 느낌? 그것보다는 조금 올드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스티어링 휠도 얘만의 특성은 있지만 E클래스에서 우리가 봤던 카라꽃 모양의 동그란 스티어링 휠이랑 AMG 라인의 D컷 둘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우드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이전 세대의 스티어링 휠로 적용이 돼서 확실히 조금 올드한 느낌은 있네요. 그리고 시트를 한번 보면 이게 차값이 그래도 1억 3천인데 나파 가죽이 기본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천연 가죽이거든요. 근데 뭐 천연 가죽이라고 해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천연 가죽보다는 이 가죽의 결 자체도 되게 굵직굵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견고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뭐 인디오더로 나파 가죽을 주문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값이 비싼데 적용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조금 아쉬운데요. 소나타 프롬에도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는데 아쉽네요. 2열도 확실히 고급스럽긴 하네요. 지금 썬루프가 엄청 와이드하게 진짜 제가 봤던 썬루프 중에서 제일 와이드한 썬루프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휠베이스가 60mm가 더 길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레그룸은 엄청 충분합니다. 2열의 좌석 자체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모니터가 하나 달려 있는데 벤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디스플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웰빙을 한번 눌러보면 이게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딱 탔을 때 마사지 시트가 켜 있었거든요. 또 2열에 열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2열에 열선을 뜨뜻하게 켜놓고 마사지를 받으면서 여기 또 미디어를 보시면 TV까지 볼 수가 있어요. 앉아서 주행을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열어보면 이 고급스러운 암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원래는 태블릿이 삼성의 태블릿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승차라서 이건 지금 빠져있네요. 근데 제가 2열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선쉐이드가 없다는 거. 수동이든 자동이든 아예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1억 3천이 넘는데 이게 없다는 게 너무 아쉽죠. 3열은 일단 키가 190이 넘는 사람도 이렇게 앉아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뭐 190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180이 넘는 남성분들도 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 쿠페형이 아니기 때문에 헤드룸 자체는 여유가 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레그룸은 엄청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시트를 앞쪽으로 하면은 뭐 앉을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여유롭진 않거든요. 뭐 거의 모든 이 3열이 있는 SUV들이 마찬가지겠지만 1시간 이상 여기에 타고 가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할 것 같고 그래도 이게 편의사양이나 이런 거는 뭐 괜찮습니다. 앉아있을 때 일단 시트를 앞쪽으로 빼는 거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되돌리는 거 요걸 누르면 시트가 다시 이렇게 뒤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누가 젖혀주거나 하지 않더라도 요거를 이렇게 조절을 다 할 수 있는 점 요거는 좋네요. 이 시승차 구하기가 엄청 어렵다면서요. 네. 이게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쵸? 지금 시승할 수 있게 된 지 2주도 안 됐어요. 진짜요? 예. 근데 차가 밖에서 봤을 때도 큰데 이 안에 타니까 더 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엄청 높아요. 지금 옆에 버스 지나갔는데 거의 제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느낌처럼 버스를 몰아본 적은 없지만 에비에이터를 이렇게 큰 차로 제가 처음으로 운전을 해봤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걔는 큰데 엄청 부드러운 느낌이었다면 얘는 그냥 마냥 부드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단단한 느낌? 차체가 이렇게 큰데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타자마자 많이들 놀라세요. 그쵸?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진짜 역대급으로 높은 것 같아.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부분 다들 놀라시다가 이제 주행하다 보면 되게 편하다. 뭐 시야감이 너무 탁 트이니까 이제 막 사각지대도 또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미러도 사이드 미러도 광각 미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차체가 원체크잖아요. 그래서 3000cc에 330마력인데 충분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수치상으로는 충분하지만 차체가 너무 커가지고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는데
진짜 차고도 넘치네요. 가속력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차체도 엄청 큰데 그게 전혀 안 느껴져요. 되게 가벼우면서 단단하게 밀고 나가는 느낌? 좀 쥐어짜내는 느낌은 아니고 좀 여유롭게 나가죠. 오히려 제가 이 클래스 탔던 것보다 더 힘이 넘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자,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드릴까요? 네. 와, 진짜 이게 6기통 차이가 큰데요? 많이 크죠? 네. 아니, 제가 처음에 이제 벤츠를 대리님이랑 몇 번 시승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뭔가 잘 나가긴 하지만 처음부터 막 되게 빠릿빠릿하게 치고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은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나가는? 나쁘게 말하면 잘 안 나간다는 느낌도 솔직히 있잖아요. 네. 벤츠 하면은. 네.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되게 빠릿빠릿하고 네. 차체가 이렇게 큰데도 제가 탔던 벤츠 모든 차량들 대비해서 제일 빠릿빠릿한 것 같아요. 완전 극찬하시는데요, GLS를. 아, 진짜 다들 좋다. 구독자분들 의심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얘는 시승을 꼭 한번 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영상보다 훨씬 디자인도 예쁘고 네. 주행감도 좋고. 그리고 이게 디젤이잖아요. E클래스 디젤 모델 220D 탔을 때는 그래도 디젤은 디젤인데 그래도 티가 안 난다 이 정도였다면 얘는 아예 티가 안 나는데요? 고객분들은 그래도 이게 디젤이어가지고 조금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디젤이라서 좀 걱정하시거나 잔 진동 올라오는 거 염두해두고 시작하다가 그분들도 깜짝 놀라죠. 그쵸. 이게 진짜. 이제 벤츠의 4기통과 6기통의 차이를 이제 느끼시는 거죠, 그때부터. 차체가 되게 크고 조금 단단한 느낌이면 쉽게 피로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어 서스펜션 때문인지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방지턱이나 뭐 자잘한 크랙 같은 거 지날 때도 되게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또 하나가 휠이 21인치거든요. 네네. 제일 낮은 트림부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죠. 보통 이건 어떤 분들이 사나요? 거의 회사 법인 대표님들이 많이 사시죠. 그쵸. 유튜브에 성공하면 주식회사 차도녀로 바꾼 다음에 법인 하나 만드세요. 대박.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GLS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화려한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차체 자체가 주는 이 포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실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차량이 되게 구하기 어려운 차량이라고 하는데 시승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